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처방약 할인 판매를 시작해 미국 내 약값 인하 경쟁을 촉진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올 가을부터 코로나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임시직 직원들을 대규모로 감원하고 있어 불경기의 또 다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교환소를 해킹해 1억 달러어치나 강탈해간 사건이 북한 연계 해킹 그룹들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고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데 기세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인 아마존이 한 달 5달러 회비에 50종의 처방약을 판매하는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해 미국 내 약값의 획기적인 인하 경쟁에 불을 지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은 한 달에 15달러 내는 프리미엄 회원들이 5달러의 RX 패스 회비를 더 내면 제너릭 처방약 50종을 모두 주문해 구입할 수 있고 미 전역 6만 곳의 약국에서도 50에서 80%나 대폭 할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아온 미국의 처방약값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처방약값 할인 경쟁이 벌어질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 아마존이 RxPass로 이름 붙인 새 처방약값 할인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4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가동에 들어가 미 전역 거의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의 RxPass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우선 한 달에 14달러 99센트, 연간으로는 139달러를 내는 프라임 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어 프라임 회원들은 한 달에 5달러의 회비를 더 내고 RxPass에 가입해야 합니다. RxPass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은 필요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정부 의료보험들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은 아마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존의 RxPass에 가입한 회원들은 아마존이 1차로 제공한 제너릭 처방약 50종을 종류에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처방전을 제시하고 주문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5달러를 내고 처방받은 여러 종류의 처방약을 주문해 복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차로 아마존이 판매 리스트에 올린 처방약들을 보면 고혈압 환자들이 먹는 리시노프릴이 있는데 시중에서 30일치가 11달러 10센트인데 아마존에선 2달러로 적용하고 한 달 회비 5달러에 적용돼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50종의 판매 리스트에는 항생제인 아목사실린도 있고 항염증제인 나프록센도 있습니다. 발기부전에 사용하는 비아그라도 할인가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은 이와 함께 미 전역 6만 곳의 약국에서 제너릭 처방약의 경우 80%, 브랜드네임 처방약은 50%씩 할인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새 처방약값 할인 프로그램이 부작용 없이 큰 인기를 끌 경우 자체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다른 의약품 판매 업체로 경쟁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프라이스 클럽으로 불리는 코스코 등의 약국에서도 회원들에게 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처방약값을 대폭 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 업체들의 처방약값 할인 경쟁이 뜨거워지면 미국 내 전체 처방약값과 의료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올 가을부터 코로나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았는지, 얼마나 경과됐는지 등은 상관없어지게 됐으며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올 가을과 겨울철에 독감 백신과 함께 코로나 백신도 한 번 접종하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독감 백신에 이어 코로나 백신도 1년에 한 번 주로 가을이나 겨울에 접종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FDA 미 식품의약국은 대부분의 미국민들이 앞으로는 코로나 백신은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FDA는 외부 전문가 패널의 심의와 제약회사들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밝혀 올 가을부터 독감 백신과 같이 코로나 백신도 1년에 한 번 접종하게 공식 바꿀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연례 접종 방안에 따라 2020년 겨울부터 시작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중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았는지, 가장 최근 것을 접종한 지 얼마나 경과됐는지, 부스터 접종은 했는지 등 모든 추적과 기록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미 당국은 올 가을부터 독감 시즌에 앞서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1년에 한 번씩만 접종하도록 새로운 캠페인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DA는 다만 면역체계 취약자와 아주 어린 영유아 등 일부에게는 2번 접종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FDA가 코로나 백신의 연례 접종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은 미국민들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이나 감염 또는 두 가지 결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를 갖고 있어 1년에 한 번 접종으로도 독감과 같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 접종에도 불구하고 감염까지 막아주지는 못해 접종 비율이 저조해졌기 때문에 복잡하고 잦은 접종 대신에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부터 실시된 새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 백신은 전체 유자격자의 16%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나 접종 열기가 매우 식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새 오미크론 변이 양가 백신이 기존 부스터 백신들보다는 널리 퍼졌지만 의료진의 권고 없이는 잘 맞지 않으려는 추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이미 새 오미크론 부스터 백신을 접종하도록 캠페인을 벌이면서 앞으로는 독감 백신처럼 1년에 한 번만 맞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임시직 직원들을 대규모로 감원하고 있어 수개월 후 불경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 수송, 판매 업종을 중심으로 예전의 불경기 직전과 같이 임시직 직원들을 대거 줄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서너 달 후부터 불경기에 진입할지 모른다는 또 하나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미국 업체들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임시직 직원들을 대거 줄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미 업체들에서는 임시직 직원들을 11만 800명이나 줄인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임시직 직원들을 13,400명 늘렸으나 8월에 700명 줄이기 시작해 9월에 22,500명을 대거 감원했고 10월에도 22,300명을 더 줄였습니다. 11월에는 33,300명을 줄이더니 12월에는 35,000명이나 대량 감원해 근 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업체들의 고용주들은 침체에 직면하면 정직원보다는 인력회사들의 알선으로 고용한 임시직 직원들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불경기 때에도 수개월 앞서 임시직 직원들의 감원이 뚜렷해진 바 있어 이번에도 미국 경제 불경기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불경기 때에는 2007년 초에 임시직 직원들을 대거 감원했으며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전 분야의 고용이 급감했고 실업률은 10% 이상으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가 올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마일드한 불경기에 진입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일드한 불경기는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0%로 제자리하거나 마이너스 1%대로 후퇴하는 가벼운 침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민들은 견고했던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을 곧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 달에 20만 개 이상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올 들어 급속 냉각되고 올 2분기에는 일자리 감소로 돌아서 한 달 평균 7천 개씩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에서 경제 분석가들이 내다봤습니다.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지갑 열기의 수도 주저하게 되고 소비 지출인 위축돼 이에 70%나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침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경제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해킹으로 암호화폐 1억 달러어치나 강탈해간 사건이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FBI가 발표했습니다. 북한 연계 해커들은 강탈한 암호화폐 1억 달러어치 가운데 6천만 달러를 돈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교환소를 해킹해 1억 달러어치나 강탈해간 사건이 북한 연계 해킹 그룹들의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FBI가 24일 발표했습니다. FBI는 지난해 6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들을 교환하는 호라이즌 브릿지를 해킹해 1억 달러어치나 강탈해간 사건이 라자로스 그룹과 APT38 등 두 곳의 해킹 그룹의 소행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들 해커들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지난해 6월 강탈한 1억 달러 가운데 6천만 달러어치를 익명성을 보호해주는 레일건 시스템을 이용해 돈 세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이 같은 암호화폐 해킹 강탈과 돈 세탁으로 분명히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거액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연계로 공표된 호라이즌 브릿지 해킹 사건은 지난해 6월 하순 암호화폐 교환소로 유명한 호라이즌 브릿지가 해킹당해 1억 달러어치의 암호화폐가 털린 사태입니다. 미국 당국은 강력한 유엔 제재로 돈줄이 마르고 있는 북한 정권이 대규모 해킹을 통해 핵심 시스템을 다운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이번처럼 암호화폐를 해킹해 빼가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2022년 한 해 북한과 연계된 해킹 그룹으로 확인했다는 라자러스 그룹 한 곳만 하더라도 사이드 체인으로 불리는 로빈 네트워크를 해킹해 무려 6억 달러나 강탈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그룹이나 북한 해커들이 해킹을 통한 거액 강탈과 돈 세탁으로 북한 정권의 비자금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미 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해커들이 미국 내 핵심 시스템을 해킹 공격해 극비 정보나 기술을 빼가는 행위에 이어 암호화폐 등을 대규모로 강탈해 돈 세탁하는 재정범죄 행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고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데 기세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라이벌로 꼽히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두 자릿수 격차로 다시 압도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재대결에서도 3%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신승으로 추춤해졌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행에서 다시 계기를 잡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 라이벌들을 다시 압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재대결에서도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여론 지지율에서도 지난해 11월에는 4포인트 열세였다가 올 1월에는 3포인트 우세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 대학이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 41%를 3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1대 45%, 4포인트 차이로 뒤진 바 있습니다. 공화당원의 5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지 의사를 표시했으며 민주당원의 58%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미 재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앞으로 수주 안에 재선 도전을 공표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더히를 비롯한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을 하려면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후 선두 자리를 내줬던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재역전해 두 자릿수로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비해 에머슨 대학 조사에서는 55대 29%로 압도했고 모닝 컨설트 조사에서는 49대 30%, 하버드 해리스 조사에서는 48대 28%로 크게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그가 전폭 지지하며 내세운 상원의원, 주지사 후보들이 대거 낙선해 공화당의 압승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드산티스 주지사에게 밀리는 등 크게 추춤해 재도전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15번의 투표 끝에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영향력이 표출되면서 백악관 재도전과 재입성의 계기를 다시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